안녕하세요.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상가를 임차하러 계약하러 갔는데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은 필수이고 이것을 안 하면 임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 있어서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명도소송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제소전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이라는 말은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우선 제소전 화해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인, 즉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나중에 명도소송과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화해 조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둔 화해라는 의미로 제소전 화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화해라는 의미는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의 내용을 서로 간에 합의하자라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우리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미리 협의서를 작성해 놓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미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계약을 당사자들이 잘 지키면 사실 이런 제소전 화해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와는 달리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약속한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를 한다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고 싶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임차인이 쉽게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때에 미리 제소전 화해 조서를 받아두었다면 명도소송 없이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만약 어느 일방이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화해 조서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처럼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임차인을 내보내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경우에 명도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보통은 미리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문구가 있다면 그건 이 임대인이 과거에 임차인과의 소송 경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차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그런 곤란한 부분을 미리 방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쉽지는 않다고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는 보통 신청하는 임대인과 피신청인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그리고 화해 조항을 항목별로 나눠서 기재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 명도해야 한다는 조항,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며칠 날 지급한다는 조항, 세 번째로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이나 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과 월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조항이고요. 네 번째로는 권리금이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다섯 번째로는 명도 지연으로 발생되는 소송 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조항. 여섯 번째로는 해당 목적물의 파손이나 훼손 또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화해 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조항 중에 임차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본인 가게나 매장만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공유 오피스 사업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만약 공유 오피스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업종이라면 꼼꼼히 봐야 하는 조항입니다. 또 네 번째 조항에 보시면 필업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하는 기간 중에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창문 보수 작업과 같이 고장이나 파손되어서 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익비는 쉽게 말해서 내가 임대차 하고 들어와서 바닥을 비싼 자재로 해놓았다든지, 통유리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다든지, 임차물의 인테리어를 좋게 해놓았을 때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필요비는 수리 보수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보통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유익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나 새로 임차해서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리금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임차 계약할 당시에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기존 세입자에게서 양도받아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소전 화해조서 신청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판사님 앞에서 출석을 해야 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변호사 한 명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소전 화해를 다루는 변호사가 임차인 쪽 변호사까지 직접 연결해서 재소전 화해 신청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따로 신경을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소전 화해는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거 말고 공증이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공증은 보통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소전 화해 조서처럼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7가지 정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송 없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는 공증보다는 재소전 화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소전 화해가 아닌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강제 집행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재소전 화해 조서를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부담스러운 임대차 계약자라면 재소전 화해 조서 작성에 적극 협조할 테니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조금 인하하는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 또한 하나의 팁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재소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안내해 드린 것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